아마 최근에 저희 열린공감TV에 구독하신 분들은 간혹 당황스럽거나 의아한 방송 내용들을 보시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싸우는 거야? 같은 뼈끼리. 알고 싶지 않아 하면서 외면하시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의 실질적인 운영자 강진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저기는 합니다.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는데. 네. 특히 민주진영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사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유탐사 충성 구독자들의 이 도배식 채팅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도대체 열공과 유탐사가 왜 싸울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돈 때문에 돈 문제로 싸운다라고 단정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저 홍사훈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BS 기자 출신에. 네. 네. 또 몇몇 분들은 열공이나 유탐사나 소중한 민주진영의 탐사 취재하는 채널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 생각하고 법적 문제는 법으로 하고 제발 방송으로는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훈수를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열공한테 와서는 하고 유탐사 강진구한테는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 그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데 거의 그 채팅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또한 문제가 지금 열린공감에서는 사실 강진구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오늘은 지금 특별하게 하는데 근데 걔네들은 매일매일 무슨 뭘로 쓰고 방송하고 또 제가 최근에 뭐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제 이거 이제 무혐의 불송치 나니까 그거 갖고도 김영철이 저를 봐준 거래요. 네. 정천수, 김두일이 같이 이 김영철이랑 친해서 이게 지금이 이제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혐의 난 건데 네. 이 검찰 독재 시절에는 나 계속 그냥 이거 송치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그냥 되게 아무 말 희한하죠. 잔치를 하고 있는 네. 건데요. 아니 그 사람들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완전한 허위 사실을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열공 사태로 알려진 이 일은 그렇게 단순히 과거에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왜 싸울까 의아했던 분들은 한번 이 기회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열공 사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민주진영을 분열시키고 산산조각 내려고 했던 무서운 음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6월에 일어납니다. 그 전에 먼저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하는 이 언론 매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9년 1월에 저 개인 정천수라는 사람의 개인 유튜브 채널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2020년 9월에 약 10만 구독자를 돌파할 즈음에 법인화하면서 본격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열린공감TV는 그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삼부토건 비긴스, 삼부토건의 어른거리는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추미애 장관을 날린 세력들을 보도를 했고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제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김건희가 과거 줄리로 활동했다라는 줄리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 보도를 제기해서 파장을 일으켰고요. 순식간에 구독자가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최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혜성과 비마이카 보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수상한 재산과 딸 입시 비리 의혹,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 무려 186개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심층 탐사 취재에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20대 대선을 맞아 대장동 게이트 주범은 이재명이 아닌 SK라는 의혹 보도를 했었고요.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의혹 보도를 해서 이른바 수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박광원 민주당 공보실장이요. 열린공감TV 보도 받지 말라고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얘기했답니다. 아, 그 수박광원. 네. 그리고 그때 뭐 김남국 의원이 당시 이제 뭐 막 되게 난처했던 적도 기억이 나요. 네. 받고 싶어 했는데 이제 위에서 뭐 공보 단장이 못하게 해서고 어떡하냐 막 그런. 그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네. 그 언론들의 그런 억측과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그걸 좀 바로잡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선 때 아무 네. 역할도 안 했다는 게 네. 그 공보단원들의 얘기예요. 저 방금 전에 나왔던 SK 그 대장동이 이제 뭐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게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당시에 열린공감하고
전석신 변호사가 했죠. 그렇죠. 최태원한테 고소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그것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열린검팀 당시에 실시간 방송에 무려 10만 명 이상이 들어오기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당시 다스베이다가 구독자가 98만이었고 열린검TV가 89만까지 구독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뉴스공장이나 유튜브 채널은 없었을 때예요. TBS 방송으로만 뉴스공장이 있었을 때였고요. 그렇죠. 매블쇼도 사장난천동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는 0.73% 차이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대선 당시에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열린공감TV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네. 그랬죠. 알아서. 진짜. 2022년 대선이 끝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취재연대 기자로 활동했던 저 강진구. 저때 참 다들 웃었네요. 저 때가 정 가운데 김들 작가님 앉아 왜 계시네. 내가 센터에 있어? 근데 네. 여튼 저 때가 뭐 가장 뭐 이 별의 순간이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2년간 취재연대 기자로 활동했던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결국 해고가 됐습니다. 저는 그를 열공 정식 직원으로 받아줬고요. 그리고 사내 이사까지 임명을 해줬습니다. 1억 이상의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RTV에서 4대 보험을 내는 박대용은 2021년 강진구의 소개로 취재연대 기자로 또 소개를 받게 되었고 거액의 취재비를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사까지 시켜줬습니다. 더하고 최영민만 법인 설립 당시에 제가 51%, 최영민이가 49%의 지분으로 유일한 사내 이사들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당시 저는 포털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렇게 구성한 아이디어가 시민 포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 포털을 한국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강진구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에서 있었던 전 옵티머스 펀드 대표였던 이혁진 씨. 이란 사람이 자신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오면은 큰 대형 사업가들을 소개시킬 수 있으니 미국으로 오라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최영민, 강진구, 박두용 등에게 이 고충을 의논하고 그들의 환영 속에 약 한 달간 제가 미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교민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틈틈이 취재도 병행을 했었고요. 네. 당시 한동훈의 딸 한지윤과 처형 진민정에 대한 의혹 보도를 단독 특종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일가의 와이너리 공동장도 취재해서 단독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민주진영에서 꽤 지명도가 있는 한 사람, 김민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린공감TV가 메인 스피커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총선에 민주당을 대처할 정당이 필요하다. 수박 정당인 민주당만으로는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열린공감TV가 자신들을 위해서 메인 스피커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열린공감TV는 언론사여야 됩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진구가 매우 곤란해했었거든요. 왜 자기가 약속 다 했는데 거절하냐 하면서. 그래서 강진구의 면을 보고 몇 번 그들을 열린공감TV에 출연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촛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미국 생활을 한 달간 하면서 매우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박두용이가 미국에 왔습니다. 염탐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고 나서 갑자기 이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가신 다음에 그들의 얘기 속에서 제가 들었던 저거는 이제 박대영이 미국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설득을 해서 다독여서 같이 올 거다. 그랬는데 정작 이상한 녹취를 들고 온 거예요.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해임으로 달려간 거였죠. 자, 2022년 6월 7일 날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고 통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1일 날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 5일간 저기 나도 있네. 김주 작가도 있는데 나도 있다, 저기.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저를 배임, 횡령,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긴급 생방송이라는 걸 했고요. 제가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대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시청한 후에 저 인출을 했다라는 인출 시도로 살짝 바꿉니다. 선배님. 네. 이미 다 봤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의 남용,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이 부분은 배임 그리고 횡령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저 당시 저 방송을 수백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락 없이 배임범, 횡령범이 됐고 시민 포탈 기금을 또 횡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18만 불을 개인이 인출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시민 포탈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를 써였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악마화가 되어 있었고요. 미국에서 나를 해고한 그 강진구가 신주 발행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회유를 하고 저하고 이런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포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방송을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탈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강기 선배는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이 새로운 그 시민통신사 설립에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시민 포탈이 문제라고 저를 해임해 놓고 시민 포탈을 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천수 대표의 만나고 뜻을 있고, 네, 사람들 만나고 있다. 그 역할을 강기땡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강기땡은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이었던 사람이었고 강진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기땡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 강기땡가 누구냐? 건국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건국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같이 학교 다녔어요, 제가. 네,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전 경향신문 편집국 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열린공감TV의 돈으로 강진구가 하나의 뉴스통신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 강기땡 이외에 강진구와 같은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명재와 함께 그 민들레를 만들게 됩니다. 이명재가 민들레의 초대 대표였고 지금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죠. 네. 한겨레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이 김충식의 측근 중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김충식이 하는 짓을 보고 너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김충식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해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은 이 김충식에게 강진구가 전화를 해서 열린공감TV 가만두지 마라. 그런데 이 김충식은 이미 오래전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친구의 후배가 강진구다. 라고 얘기했던 녹취를 저희가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원래 경향신문 기자인데 나를 잘 알아요. 경향신문 편집국장 들어가 우리 나하고 잘 알려가 걔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잘 아는데 얘가 열린공간을 만들 애란 말이에요. 뺏겼어. 정우란 그놈한테 뺏겼어. 그래 둘이 쌈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작달 꾸미고 해놨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다. 가만두라고 내가 가만두라고. 네. 이거 지가 만들었대요? 야, 네. 아니 우리 강진구 진짜 강진구 선수. 뭘 많이 잘못 알고 있네. 와. 근데 김충식이가 그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을 통해서 강진구를 알게 됐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리고 그 강진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와서 열린공감TV 가만두지 말라고 말을 했다. 라고 김충식이가 본인의 육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네.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제보를 그분이 해왔습니다. 뭔데요?
김건희가 열공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네. 거기 가만두지 글쎄 않겠다.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김충식은 얘기한 거. 김건희 일가의 기획자이고 재산 관리자이자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김충식이가 말한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잘 안다고 했고 그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 강진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충식 측근이 김충식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던 이 강기땡 기자를 잘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김충식이는 잘 안다는 듯이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 제보자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정권이 지금 아직 불안전해 보니까 맞아요. 아유, 진짜. 지난 뒤에 제대로 잡고 하시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 그렇구나. 그게 낫겠죠, 그러면은. 그럼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전 총리들도 나한테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안정되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고 지금 그 에서도 2만 평이든 3만 평 내놓겠대 땅. 아, 그러시구나, 또. 네, 알겠어요. 제가 기자들 연락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강기라는 기자분하고 친하세요? 제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될 수 있으면 뭐 안 하는 게 나아요. 강기 기자라고 할아버지랑 친하다고 막. 그래서 또 듣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허가를 받았고 오라고 그래버리라. 아, 알겠어요. 그래. 네. 바로 저 강기땡이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 거는 제가 확실하게 네.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정말 저는 저 내용을 듣고 살이 떨렸어요. 네. 이 강기땡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학교 정외과를 나왔잖아요. 그는 이 동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 재직 때부터 김충식과 인연을 맺었다라는 제보를 해온 겁니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고요. 같이 대학을 다니던 동문 20여 명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학송 의원,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윤동환 전 강진군수 등 정치인들, 기업인들, 법조인들과 함께 김학성도 아마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네, 나왔을 거예요. 문화탐방 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친분을 쌓은 사람이 강기땡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진구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인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 강기땡 씨. 게다가 열린공감의 돈으로 네. 전 사실상 뭐 이걸 뭐 횡령 배임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을 외부에 있는 통신사를 만드는데 그 중심에 그 강기땡이라는 분이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강기땡이라는 분이 김충식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 네. 근데 그 김충식은 또 뭐 김건희 일가의 사실상 이제 부친과 윤석열의 자녀과 같은 존재이고 그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의 통화를 통해서 열린공감 어떻게 되는지 봐. 네. 이거 뭐야 지금 이게? 근데 그 돈을 강진구가 덧탐사 대표가 되어서 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민들레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제 곧 갚아야 될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갚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리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보루? 뭐 이런 걸 만들고 네. 있답니다. 만약에 강기땡이라는 사람이 김충식이가 말한 대로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왜 강진구가 김충식에게 전화를 해서 열린공감 TV 가만두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이게 뭐 자꾸 상상하기 싫은데 네. 그럼 강진구는 뭐죠? 강진구는 지금 이렇게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그 일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우. 자, 너무나 또 충격적인 것은 이 김충식, 최은순 이 두 명은 바로 그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 과정의 임원이었습니다. 건송회의 임원이었고요. 건송회. 김건희의 막내 동생 김진환의 결혼식에 이 건송회 멤버가 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환을 보내주신 분 해갖고 건국대학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건국대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건송회 member들, 저 하객들, 즉 김진환, 김건희의 막내 동생 하객 명단에 강기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뭐야 저거 진짜 딱 있었습니다.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 아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저 강기땡 씨는 실제로 그 김건희 일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갈 정도고 김충식의 초대를 네. 받았건 뭐 김건희의 초대를 받았건 저희 가서 그런 사이면은 민들레에서 지금 나오는 저
기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정말 만약에 혼란해. 김충식이가 전 편집국장,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던 강기땡을 통해서 강진구를 회유했다라면 지금 모든 이 열린공감TV 사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줄리 의혹 관련해서 유일하게 재판을 받고 네.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왜 정말 그러면 기소를 정천수 PD만 당하고 아니 그 강진구가 늘 일관되게 다 내가 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모든 거에 내가 키맨이다 했는데 기소가 안 된 게 저는 되게 이상하긴 했어요. 심지어 사실은요. 김혜성 건도 네. 김재성은 같이 기소는 안 됐죠. 예. 네, 기소가 안 됐네 생각해보니까. 자, 만약에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고 획책시켜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 대안정당이 필요하고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다라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만든 열린공감TV 채널이 다행히 개인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개인 채널인 열린공감TV 채널을 빼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채널 이름이 처음에는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네.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다가 추후에 저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채널을 또 더 탐사. 시민언론 덧탐사로 채널명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당시 손혜원 전 의원이 로고 디자인과 장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법인명도 덧탐사로 불법 사명 변경합니다. 나중에 다 법원에 의해서 네. 원복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이 회사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주주인데도. 네. 덧탐사는 강진구 최영민이 스스로 대표가 되었습니다. 손을 들어서. 각자 대표자가 돼서 그것도 원래는 정천수 대표를 해임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건 뭐냐면 방송에서도 했어요. 그 방송에서도 이제 뭐 시민들에게 열린공감 TV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뭐 정천수가 사유했기 때문에 무슨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명목으로. 그래놓고 지들이 그래서 난 대표를 누가 할 겁니까? 그랬더니 강진구가 해야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박대영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아니 나이도 제일 많고 경영을 나이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김 작가님 생각은 일단 최영민은 지금 주주니까는 임시로 하고 외부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초빙을 해야지. 그래놓고 본인들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 불법으로 발행을 해갖고 대주주가 되는 걸 보고 저는 회사를 갈취하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를 탈출하는 게 아이고. 내가 잣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싶어서 그때 8월 달에 정말 제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아유. 자, 이들은 이 덧탐사를 운영하면서 청담 술자리 그리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일본 오염수 제보자 조르세티 의혹 조르세티!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도를 네. 했습니다. 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넘게 열린공감TV 법인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채 법정 투쟁을 벌여야만 했고요. 대주주가. 도중에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고 믿고 싸웠고요. 최초 주식 지분이 51% 대주주였던 나의 주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강진구 일당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신주 발행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저가 신주 발행이었고요. 당시 이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서 강진구에게 불법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저를 이사회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회에서 도무지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하면서 박차고 나갔어요. 네. 그러자 이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정의사님. 막도장 찍나야겠고. 네. 막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네. 신주 발행하면 안 된다 네. 하고 저는 나오니까 도장 찍고 가라고 하면서 안 찍겠다고 하니까 막도장 찍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저게 지성인이 할 자세입니까 저게? 네. 박대영 분명히 찍지 마세요. 근데 찍으라고 했어? 찍지 마세요. 찍으라고 했어.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지. 아니 저 장면만으로도 네. 이 친구들은 이 정상이 아니구나. 결국은 신주를 발행을 해버려요. 네. 저는 그 발행하기 전에 가처분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네. 그 가처분 소송이 딱 걸리니까 이들이 또 이사회를 연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한 번, 3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 또 가처분 소송을 제가 또 걸었어요. 네. 이겼죠, 제가. 네, 계속 이기니까 다음날 이사회를 연다고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되나? 예. 왜 다 드시죠? 왜 다 드세요?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야! 정천수! 폭행하지 마. 야!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네 입으로 컵당으로 해놓고 어디서? 공기쳐! 공기쳐! 어어어어!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열어주라고요. 문 열어주라고. 사람을 폭행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폭행하는 게 됐잖아. 이거냐고.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들은 현재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저 폭행이 다 무죄 나왔다. 네. 라고 계속 떠들고 있나 봅니다. 팩트는 최근 1심이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폭행은 증거 불충분인 것 같다라고 봤고요. 안서와 최영민이가 폭행한 건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벌금형 봤어요. 유죄가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해서요. 2심을 앞두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네. 무죄가 나온 적 없습니다. 네.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안선아와 최영민의 경우는.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2023년 9월 법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경영권 소송에서 무려 22대 0으로 모두 승소하고 이 법인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22대 0으로 관련된 소송을 다 이기고 법인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강진구 일당의 불법 이사회와 저에 대한 그 불법으로 대표해서 해임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법원의 판결로 모두 제가 승소를 하였고 서초동 법률가들 사이에서 희대의 경영권 강탈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법인을 제가 되찾게 되어가자 법인을 찬탈하고 앉아 있었던 강진구 일당은 어용 노조를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강진구 일당이 만든 어용 노조는 진호위에서 열린공감TV가 승소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강진구가 중노위 위원이었었어요. 그 노무사죠. 예,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네. 세종시에 틈만 되면 가가지고 나 그때 중노위 매주마다 위원으로 갔어요. 활동을 했거든요. 그 중노위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행정소송으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10월 법으로 승소한 저는 경찰에게 안전대책을 요청하고 경영관리자가 다시 바뀌었음을 다시 열공 보안회사에 연락을 해서 경찰과 함께 이 법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최영민이가 자고 있었어요. 이 네. 법인 안에서. 예. 그를 깨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최영민. 일어나서 나가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입고 있어? 회사에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묻다고 도둑놈이야? 회사가 모텔이야? 어디서? 네 기사 다 붙여줄까? 붙여줄까? 27번호까지 변경하려고. 지금 1번호까지 변경하려고. 저 유죄 판결 나왔죠. 네, 저게 유죄 표각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경찰과 함께 갔잖아요. 네. 근데 경찰 여성 경찰이 머리가 길잖아요. 예. 주작이다라고 떠들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주작?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가짜로 경찰이 아닌 경찰이 사람을 아닌 데려가서 사람을 경찰 데리고 입장 찍은 왔다. 거다. 뭐. 아이고 한숨만 나옵니다. 네. 한숨만. 큰 싸움이 날까봐 저렇게 폭행을 하니까 저희는 일단 피했습니다. 피하고 나서 뒤늦게 최영민의 연락을 받고 강진구와 그들의 직원들이 부랴부랴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제가 회사를 다시 재사했기 때문에 회사 보안 비밀번호를 바꿨겠죠. 그 사이에 이들이 문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보안 회사에 경비가 올렸겠죠. 네. 세컴. 경비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콤이라고 알려진 S1이었는데요. 네. 출동을 한 거예요. 그 경비원을 보자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계속 찍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비종욱 씨, 비종욱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욱 씨. 답변하세요. 경찰 연락해가지고 이게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라.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저그 세콤 주제에. 네. 익숙한 사람이 나오셨네요. 기억하기 싫은. 제가 정말 네. 그 국민들 앞에서
대중이 사죄문을 발표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분한테까지. 예. 근데 강원버님은 강진구라는 사람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네. 김영민 TV 보고 알았거든요, 최초 알게 된 게. 뭐 두 번 또 사과했습니다. 예.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줄은 뭐 상상도 못했어요. 아담이시네. 예. 태초에 아담이 있었다. 예, 유튜브에는 김영민이 있었고. 뭐 대가리라도 박아야 될까요? 자, 아무튼 법에 의해서 경영권자가 다시 바뀌었고, 그래서 세콤 S1 직원이 바뀐 비번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사람들을 확인하고 출동을 한 건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경비원 직원에게 모멸감을 준 겁니다. 마스크까지 막 이렇게 벗기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위거든요. 네. 저런 게 갑질이죠. 네. 저게 진짜 갑질이죠. 진정한 갑질. 결국 2023년 10월에 한 달 뒤에 새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서 강진구 최영민은 대표에서 해임되었고요. 자, 그러자 그들은 야반 도주하듯이 법인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직원들과 함께 모두 함께 나가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메뚜기 때. 볼펜 한 자루까지 싹 들고 나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 똑같이 볼펜 한 자루 안 남겨놓고 싹 들고 나갔던 그대로 무덤과 같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책상 위에 깨끗합니다. 싹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CCTV 저장 기록 장치까지 뜯어갔습니다. 저렇게. 야, 참 나는 그 역사책에서 봤던 그 몽골 기병이 한번 네. 풀고 약탈. 네. 약탈의 흔적 같죠. 그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 펄벅 같습니다. 여사의 대지를 보면 나오는 이제 메뚜기 때가 막 또 이제 훑어간 느낌도 좀 나고. 네. 자, 저들은 이 법인을 빠져나가자마자 2023년 10월에 요 구리에다가 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열린검TV 구독자들한테 불법 문자를 대거 발송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후원자들에게 아마 저 명단을 갖고 도망간 것 같은데. 갖고 도망간 네. 거죠. 유출한 거죠. 네. 해서 수익이 정천수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 후원을 취소해라 라고 하고 강진구가 심지어 강진구입니다 라고 저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유탐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로 후원을 하라는 식으로 저렇게 문자를 대량 저건 발송을 업무 했습니다. 방해죠. 완벽한 업무 방해. 강진구 일당이 열린검TV 법인을 찬탈해서 현금 유보금 약 20억 원을 탕진을 해버렸는데 그중에 15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저희 현재 별내 스튜디오 1층에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를 더 탐사 스튜디오라는 걸 만듭니다. 저 주변에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네. 근데 저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저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벙커 그 김어준의 벙커원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 스튜디오가 너무 최영민은 부러웠던 거죠. 자신들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브로마이드를 걸어놓고 소위 어벤져스 놀이를 한 거예요. 벽에다가 그 랩핑을 해놨어요. 예. 이건 김어준도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했던 거예요. 저게 본인 건물이 아니고 임대예요. 임대 건물. 그러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1,500만 원입니다. 네. 예.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금 제가 계속 그거를 메꾸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 비용만도 5억 이상 들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속수무책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도 저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슈퍼챗 1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슈퍼챗 1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이미 악마화된 열린공감TV에 남은 건 빛과 쓰레기뿐이었습니다. 저들은 멈추지 않고 형사사건으로도 저를 수없이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이쪽도 당하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뭐 저기 뭐 대략 몇 건 정도 되십니까? 똥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도 나가야 돼요. 그래요? 월요일도. 네. 네. 저는 무려 30여 건 정도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에서 모금한 것이 배임이다, 횡령이다 주장하고 고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그 돈은 전액 다 강진구 일당이 이혁진 부부와 짜고 교민들 동의 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 버린 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이런 한 장 손대보지 못했습니다. 강진구 일당은 미국에서 제가 위 내용 관련 수사를 받았다. FBI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FBI. 예. 허위 사실이고요. CIA가 뭐 강진구 잡으러 오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번 사건은 그 CIA 암살단이 그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이 CIA 암살단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됐던 이제 김두일 작가라든가 최준수 실장이 그때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밖에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네. 정철수 대표님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법원 소송으로 가처분부터 다 이기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이 진실과 정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밖에 하다못해 그 경영자 보험까지 배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역시, 최진숙도 고소당해 갖고서 정말 아주 예, 고초를 겪었죠. 역시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 책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고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 무혐의 받았고요. 그건 저도 되게 고초를 겪었고요. 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요 구리에서 강남 방배동으로 유탐사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은 이상한 점이 그들의 법인 대표가 강진구가 아니고 엉뚱하게 전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했었던 이현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력에는 이렇게 중국 공안이라는 이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이테크 비전, 네. 저게 그 CCTV 그 감시하는 한마디로 그렇게 좀 악명 높은 회사인데, 예. 더군다나 사내 이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인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박희택이라는 사람 한 명뿐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강진구도 박대웅도 최영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진구는 유탐사 법인과 별개로 별도의 또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바로 청진연, 개인 사업자죠.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자 연대라는 청진연이라는 보시면 사업 유형이 다단계 판매업자로 사업을 등록을 해서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법률 비용을 개인적으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가 개인 사업자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외부 감사의 의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주주도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세금은 세게 맞을 것 같은데. 세금은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나 저 돈이 예를 들어서 다 뭐 법무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면 뭐 그거 뭐 계산서 받으면 세금도 얼마 안 내고 그 처리할 법무 수는 비용이면 있죠. 그럴 네. 수 있겠네. 네. 개선서 발행이 불가능하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진구 일당은 자신들이 이른바 줄리 취재를 해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기소돼서 3년간 고통 속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저만 유일합니다. 강진구 일당은 누구도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자가 없고요. 안전합니다. 최근 최영민은 3건의 소송에서 저에게 패소해서 통장이 가압류되었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제 계좌로 강제 이체시켜버렸습니다. 돈 좀 버셨네. 네. 아이고 많이 썼지만 물론. 박대영도 1, 2심 모두 패소했기 때문에 예, 추심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법원에 항소했더라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아마 민사면은 네, 가압류 될걸요?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강진구 일당은 현재 심각한 배임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요. 대지신문을 저하고 함께 받았습니다. 곧 특경법이 저촉되어서 기소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진구 일당 중에서 박대웅은 제가 기획한 영화 신명이 보시는 게 이게 박대웅이 직접 보낸 통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직 대통령 배우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야.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저는 저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토악질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박대웅은 저렇게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예, 저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천수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야, 박대영 멋있다. 진짜 저렇게 네. 저렇게 노골적으로. 야, 저 친구가 지금 누구 편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아이고, 네. 그냥 예, 컨셉 확실하다. 저렇게 저를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진구는 한 독지가로부터 무려 2년에 걸쳐서 1억이 넘는 명품과 금품을 뜯어내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명품 게이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쯤이면 진짜. 현재 기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사 게이트가 결국은 통일교로부터 명품 받은 건데 우리 강진구도 지금 우리 그 저기 스님한테 명품을 받았으니 새로운 정말 명품 게이트네 저거. 그때 우리가 보면서 김건희를 비판할 수 없겠다 그랬는데 네. 김건희를 비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김건희 네. 편이에요 보니까. 자신이 1억 넘게 명품을 받아갖고 압수수색을 당해놓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방송을 킨 참 그 정신 상태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를 남긴 거예요. 네. 거기다가 박대웅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네. 후원자들로부터 무려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냈습니다. 네. 저게 박정훈 대령 그리고 또 김남국 전 의원 등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수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다큐는커녕 영화조차
기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미 무죄가 났는데 네. 변호사비 원직 복직까지 됐어요. 원직 복직까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됐어요. 네,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박정훈 대령 돕겠다고 거둔 돈은 어쩔 거야 그거? 나 정말 우리 박대영 씨 어떻게 할 건데 그 돈은 아유 게다가 진짜. 최영민은 자신의 딸 이름을 영화 신명에 썼다고 붕괴했는데 그러면 유부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처녀 여성 시민 기자를 농락해서 임신 중절을 시킨 것이 저게 또 나오네 저도. 팩트입니다. 네. 저거는요 1심 판결문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네. 1심 판결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갖고 지금 그 형사로도 고소를 냈고 최영민의 부인이 민사로도 걸었는데 1심 민사 판결문에서는 저희가 그때 두진서 같이 했죠. 거기서 주장한 게 다 인정됐습니다. 100%. 최영민이가 아까 그 폭행 행위하면서 저한테 네 정가기로 까발려줄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최영민에 대한 정가 기록을 알게 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2페이지가 넘습니다. 2페이지가 넘는다고요? 뭐야 이거 진짜. 여러 건이란 얘기죠. 네. 2페이지가 넘는다는 건 뭐 정말 일일이 말하기는 개인정보니까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열린공감TV는 71만까지 구독자가 떨어졌다가 현재 116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유. 이건 정말 박수. 네. 현재 유탐사가 40만 정도 좀 넘죠. 혼자 40만 정도 했습니다. 네. 현재 유탐사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해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자신이 배지를 달던 정계로 진출하려고 했던 강진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강진구와 그 일당이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한동안 그들은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여러 일을 도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당 구성이었을 겁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에서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라는 법인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빵 제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치켜 세웠었고요. 훌륭하고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빵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투사모, 투명한 사람들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투명한 만든 사회를 위한, 네. 초창기 멤버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가 꽃미남 TV라는 곳의 운영자였는데요. 바로 정인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을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서 최근에 만기 출소했는데요. 만기 출소한 이후에 신내림 받고 극우 유튜버가 됐답니다. 네. 신내림 받고 구구 유튜버야. 이것도 네. 참 정말 우리 또 신명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 하나 되겠다 나중에. 네. 자,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이 신당을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변희재 씨와 함께 만든 소나무당. 거기에 대표가 송영길 전 의원이었는데 송영길 전 의원이 출소하고 나니까 빚만 6억이 있더라. 그리고 본인이 다 감당했어요. 다 본인이 갚았다. 아이고. 손혜원과 변희재는 탈당해버렸다. 빚만 남기고 그런 말을 합니다. 유탐사 1등은 무려 정유라를 출연시켜서 후원금을 몰아준 자들이기도 합니다.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저에게 미국에 와서 시민포털 사업을 하면 여러 기업가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부추겼던 그 당사자가 얼마 전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정은 대놓고 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밀정은 우리 편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돈은 마귀다. 그러면서 돈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저하고 평화나무가 아주 집요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 가스라이팅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이런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과 거짓을 기망하는 세력이 민주 진영에서 따리를 트고 여전히 힘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네. 그걸 막기 위해 애를 썼고 그래서 그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기에 매우 보람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자들이 뭐 하여간 이 공론화장을 훼손하고 하여튼 이 민주 진영의 위상을 깎아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잠시 혹하셨던 분들 빨리 돌아오시고요. 이거는 지능순이에요. 네, 지능순입니다.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장착하고 삽시다. 그래야 그것이 민주정부가 승리하는 길이고 아울러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복원되는 그런 길이라 하겠습니다. 네. 김 작가님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본 이해 당사자에 가깝죠. 정천수 대표를 뭐 이사회는 아니었지만 해임하는데 같이 옆에 서서 고초를 겪게 했던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진실을 알고 이제 반성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전향을 했던 양심수라고 해야 되나? 여튼 뭐 이제 그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전 저들을 보면서 이제 좀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도 거의 저들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기땡 기자와 김충식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쇼킹하네요. 그게 만약에 오늘 나왔던 방송의 이 추정이 진짜 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쇼킹한, 아까 천선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보다 적합한 게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항상 또 뭔가 더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원래 믿었던 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 했을 때 받을 충격 압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오늘 또 이 방송 보고 고소하겠다고 자기들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진실과 마주했을 때 이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지성인입니다. 우리 모두 지성인이 됩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밀정은 우리 편으로 보입니다. 우리 편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얼굴을 바꿉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악마화된 열공을 언급하는 것을 사람들은 꺼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마화되었을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시끄러운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싫어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자들에 대해 많은 연락들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열공 인용, 추처 표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 듯 싶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악마화하는 데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열린공감TV로 돌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싸움이란 상호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린공감TV는 단 한 번도 유탐사 일당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과 같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자, 끝으로 녹화일 기준 7월 17일 목요일 국회에서 또다시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이번에는 김충식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몽유도원도와 국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검을 막교환하려는 은밀한 밀거래에 대해서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예, 여기 ECI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사단법인입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이 ECI와 김충식의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교부는 그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했지만,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뭐 윤석열의 자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그 열린공감TV 등에서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일본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고요. 뭐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데, 최은순과는 충운산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 충운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에 7월에 등기이사로 이사가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외교 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 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그다음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 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충식이 이사가 된 다음에 일본 델리대학교,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죠. 저기 우리나라에서 빼앗긴 문화유산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가 되어 있죠. 이 몽유도원도와 국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지휘검으로 하사받은 건데, 우리 정여립 의병장이 가토 기요마사를 패퇴시키면서 뺏은 거죠.
저 칼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유력 집안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그 집안에 계속 전화를 해서 한일 60주년을 기념해서 저 칼을 일본이 원한이 돌려주겠다. 일본 황족회와 얘기가 다 돼 있다. 몽유도원들을 찾아다 널 줄 테니까 칼을 내놓으라.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델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빼앗긴 국보급 문화재와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선 과거사이긴 하지만 일본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을 국민들도 모르게 외교부도 모르게 정부도 모르게 비선실세가 함부로 자기가 돌려준다 만다. 일본 천황이 한국 방문했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건진법사죠. 비선실서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천황의 신을 모시는 건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 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 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 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 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ECI라는 단체가 어디까지 손을 벌리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국 지금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가 김충식을 통해서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ECI가 모두 잠수함을 타고 사라져버렸다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부가 일정하게 김성환 의원께서도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장관 후보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